안녕하세요. 해운대 마린시티에 있는 마린파크 상가에 있는 총무입니다. 어, 지금 오늘은 그 관리비 납부에 대해서 관리단에서 지금 3년까지 관리비를 안 내신 분들에 대해서 적어도 6개월 이후에 계속 그 관리비를 지체하신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하고요. 우선 여러분들께서 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관리단 일단 그 적법한 부분을 한번 절차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집합 건물에서는 관리단에 있는 관리위원회가 있겠죠. 또는 운영위원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관리위원회도 있고 그 또한 관리인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렇게 관리단을 통해서 관리업체를 선정을 해서 그 관리업체가 실질적으로 건물 관리를 하고 있죠. 그러면은 관리비에 대해서 내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관리비 소송 주체는 관리단이긴 한데 위임을 또 했기 때문에 관리업체가 소송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비를 안 내시는 분들 중에서 특히 현재 그 아파트 동대표나 집합 건물에 또 운영위원회 이렇게 하신 분들이 특히 더 그렇게 하십니다. 보면 그런 분들 중에서 적법하게 관리단이 선정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업체도 선출된 것도 또는 선정된 것도 바로 이렇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문제점들이 있죠. 사실은 그렇게 했다는 말은 그럼 이렇게 하면 되죠. 관리비는 관리비대로 따로 납부를 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국가가 잘못되었다. 세금을 갖다가 이렇게 납부해라고 냈는데 잘못되었기 때문에 나는 납부할 필요가 없다.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국가가 납부해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잘못돼도 납부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고 그 세금에 대해서 있죠. 아주 지금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일단은 납부를 하는 겁니다. 일단은 납부를 하고 그 소송을 통해서 나중에 돌려받으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실제 법적인 절차도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관리비를 갖다가 납부를 해야 되죠, 그분들이. 근데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분들 입장에서 내가 되어서 이야기를 한다면은 관리비는 일단 납부를 해야 되고요. 납부를 하고 난 다음에 관리인 지위 부존재라든지 또는 관리단이 적법하게 지금 존재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든지 이런 소송을 걸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러므로 해가지고 나중에 승소를 했을 때 받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관리비를 전혀 뭐 관리단이 아니다라든지 뭐 관리업체도 제대로 선정이 되지 않았다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관리비를 갖다가 내지 않는 이런 소송을 한다든지 답변서를 내고 했을 때는 그 받아들일 것 같을까요? 그 받아들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만 아시겠지만은 특히 집합건물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법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관리단이 이렇게 선정이 되어서 관리비를 갖다가 내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을 때 건물 관리는 이제 반드시 건물 전체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공용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반드시 납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 이유는 대부분의 분들이 다 납부를 하셨죠. 그렇죠. 그분들이 왜 납부를 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법률적으로도 보게 되면 그 무효라고 하는 사유에는 두 가지가 있죠. 확정적인 무효 사유가 있고 유동적인 무효 사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확정적인 무효 사유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법률 규정에서 잘못되었다는 거죠. 시시비시 따질 것도 없이 아유 불법적으로 행위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확정적 무효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관리단이 조직되었고 그리고 관리업체가 선정된 것에 대해서 확정적인 무효는 아니죠. 아직 만약에 그분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유동적인 무효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유동적인 무효라고 하는 것은 우선은 일단은 판결이 나기까지는 일단은 유효로 인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판결이 나고 난 뒤에 소급적으로 적용을 해서 무효를 한다는 거죠. 자, 우리 그 마린박 상가회 같은 경우는 법원을 통해서 확정적으로 우리는 관리단이 조직된 것에서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시시비비를 가릴 것은 없지만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이렇게 상가들에 계신 분들 있죠. 주상복합이라든지 오피스텔 상가만 다 이루어진 곳이나 이런 곳에서 지금 관리비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그때는 반드시 관리비를 일단은 납부를 하면서 관리업체라든지 시행사가 문제점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 소송을 거는 것이 합당한 이치입니다. 여러분들 그건 반드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저희 상가처럼 이제 관리단이 조직이 되어서 법원의 판결까지 만약에 받았다라고 하죠. 적법한 관리단이라고 하죠. 그러면 적법한 관리단에서 기존에 있는 관리업체랑 시행사들 있죠. 분들이 있을 때 분쟁이 있는 상황에서 관리비를 내지 않은 분들이 있을 거고 기존 관리업체에 관리비를 내지 않았던 분들이 있겠죠. 그분들에 대해서의 그 관리비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아까 말했죠. 확정적 무효처럼 확정이 됐죠. 이쪽이 관리단이다라고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건 관리업체일 뿐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그럼 관리비가 다 소급 적용이 되는 거죠. 그렇죠. 관리단이 다 들고 소급 적용이 되죠. 그래서 관리단에서 당연히 기존에 있는 관리업체들 있죠. 관리업체가 지금 미납 연체료라든지 미납 관리비 있죠. 이런 걸 다 받아서 다 관리비를 내라고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께 이 정도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관리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집합금융법상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꼭 제가 당부하고 싶은 부분은 여러분들이 관리비 부분에 한해서는 그 최소 3개월 연체가 되고 난 뒤부터는 독촉장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대체적으로. 그리고 6개월 때부터 소송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되도록이면 소송이 안 되도록 분할 납부를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렇지 않고 관리비를 갖다 계속 지체하게 돼서 6개월 이후부터는 독촉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지급명령 신청을 하게 되겠죠. 그 신청서를 바탕으로 해서 본안소송에 가서 확정 판결을 받게 되었을 때 그때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집행을 하게 되죠.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간에. 그래서 그 관리비를 내지 않은 분에 한해서 있죠. 그분들에 한해서는 굉장히 업을 하는데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리단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타격을 입겠죠. 그렇지만 관리단 입장에서는 나중에 경매가 들어가서 그 어떤 호실들이 경매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경매에서 만약에 어떤 누군가가
입찰을 받아서 왔다라고 하면 관리비는, 공용 관리비는 누가 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경매를 받은 분이 또 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관리비를 미납한 세대에 대해서는 반드시 내시기를 좀 바라고, 소송을 해서 어떤 악덕업체가 만약에 있다든지 시행사가 뭐 문제점이 있다 해가지고 그 악덕업체를 밀어내기 위해서, 보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관리비를 납부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투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저희도 그렇게 투쟁을 해서 소송을 해서 이겨가지고 관리되는 조직된 거거든요. 관리비를 안 내고 있죠. 뭐 상가번영회니 뭐 비상대책위원회니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모두 기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적법하게 반드시 절차를 거쳐서 진행하는 것이야만이 여러분 수월하게 진행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한 가지 더 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